음, 이전 영상에서는 프로앤서블 이용해서 기본 오픈스택 구성하는 것까지 끝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 설치라고 하면 안 되죠. 배포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면 결국은 컨테이너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니까. 오늘은 배포가 되는 오픈스택에 접근해서 필요한 서비스 구성을 좀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제 외부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 또는 뭐 테너트라고 얘기할 수 있고, 프로젝트 공간을 서비스용으로 만들고 어드민 공간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잠깐 얘기하면 어제 저희가 만들었던 어드민이라는 사용자가 있죠. 어드민. 얘는 계정명이고요. 이 어드민이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 작업 공간이 어드민이라는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서브젝트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또는 테넌트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 작업 공간이 여러 개 모여 있다 보니까 저희는 클라우드를 멀티 테넌시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기본적으로 어드민이라는 프로젝트 내에서 모든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작업 공간 외에 별도로 작업 공간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 작업 공간은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라는 작업 공간이 있고, 대신 기본적으로 어드민은 이 서비스라는 공간에는 전환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에다가 어드민에다가 외부 네트워크를 만들 거고요. 외부 네트워크를 여기서 만들 거고, 대신 이 외부 네트워크를 공유를 할게요. 공유를 하게 되면 서비스 프로젝트에서도 그 작업 공간을 쓸 수 있거든요. 그 외부 네트워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어드민은 이 서비스라는 프로젝트 내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도 외부 네트워크 보이겠죠. 그리고 여기다가 라우팅을 하고 뭐 내부 네트워크 만들고 뭐 간단히 인스턴스 만들어서 외부로 나갈 수 있는지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그걸 제일 먼저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스턴스를 생성을 할 때 샌더를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샌더는 블록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서비스죠. 그리고 여기까지가 끝나고 나면 로드 밸런서를 구성해서 웹서버가 두 대가 이렇게 있는데, 이 웹서버 두 개가 말씀드린 로드 밸런서를 이용해서 라운드 로빈이 되는지, 그리고 여기가 끝나고 나면 쿠버네티스 간단히 한번 구성을 해서 쿠버네티스에서 서비스의 타입을 로드 밸런서로 했을 때 여기에 로드 밸런서가 만들어지는지 자동으로 연결이 되는지 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은 지금 쓸 수 없는 상태죠. 여기서만 작업이 가능합니다. 로그인하고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픈스택은 211-183-3.60번 VIP를 통해서 저희가 연결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대신 패스워드는 확인하셔야 되겠죠. 118-3.100번이 SSH 주소니까 여기 들어가시고요. 작업을 하실 때는 저희가 어제 패스원으로 가상환경 만들고 작업했으니까 소스 친 다음에 VNV에 인에 액티베이트 시키시면 가상환경으로 증거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어제 저희가 어드민 openrc.sh 파일을 여기서 가지고 왔었죠. 그래서 DC의 툴바 밑에서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이 파일을 이용해서 지금은 스택 서비스 리스트를 껴보면 오류가 발생하죠. 왜냐면 지금 그냥 일반 루트 사용자이지 오픈스택의 계정 사용자에 대한 정보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루트가 오픈스택의 스택에서의 어드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오픈스택에 있는 서비스들로 접근이 가능하겠죠. 접근을 위해서 소스 다음에 현재 위치에 있는 어드민 rc.sh
접근하시고 확인을 해보면 서비스 보시면 이제는 정상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여기 패스워드 가지고 대시보드도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해두시고 대시보드 들어가겠습니다. 로그인해서 들어오시면 위쪽에 어드민이라는 프로젝트가 보이실 거고 오른쪽에 있는 어드민은 계정 정보입니다. 이 상태에서 왼쪽에는 프로젝트, 관리, 인증이 있고 프로젝트에서 네트워크 부분을 볼까요? 이걸 보시면 이제는 아무런 네트워크가 없죠. 그런가 제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외부 네트워크를 만드는 작업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러면 CLI 구성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부 네트워크 생성. 스크립트는 제가 여기다 작성해서 집어 넣을 겁니다.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OBS BSTL 명령어를 이용해서 BREX라는 브릿지 ENS33번을 하나의 포트로 추가를 하는 작업입니다. 근데 이거는 플라이언서블 동작하면서 ENS33 외부 네트워크로 저희가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죠. 그러면 자동으로 BREX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죠. 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작업입니다. 이거는 OBS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해서요.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루트에 접근을 해서 익스터널로 BREX를 사용하겠다. 즉 프로바이더 네트워크, 즉 인터넷 연결되는 네트워크하고 연결하겠다 라는 내용을 작성해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집어넣고요. 다음은 프로젝트 아이디를 별도의 변수에다가 프로젝트 아이디를 작성해서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명령어 보시면 오픈스택 프로젝트 리스트에서 그래브로 서비스 그리고 프린트 2번 이렇게 골라내시면 프로젝트 아이디를 변수에다 담으실 수 있어요.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렉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텔러 프로젝트 확인을 해보시면 렉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으로 하셔야 될 일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네트워크 생성이죠. 외부 네트워크 생성하기. 외부 네트워크의 이름은 쉐어드넷 1이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복사해서 필요 없는 부분은 좀 제거를 하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셨네요. 네, 그러면은 엔터를 한번 해볼게요. 작성됐고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AWS에서 엘라스틱 IP의 역할을 하게 되는 플로팅 IP에 대한 구성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11183.3.0에24 네트워크에서 3.111번에서부터 3.199번 사이를 플로팅 IP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겠지만 플로팅 IP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연결을 할 때 내부에 있는 인스턴스가
기본적으로 사설 IP를 갖고 있고, 예를 들어 172점, 26점, 1점 몇, 이런 사설 IP를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가 외부로 빠져나가려면 공인 IP가 필요하잖아요. 퍼블릭 IP가 필요한데, 이 공인 IP와 사설 IP를 1대1 스태틱하게 NAT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여기 있는 플로팅 IP 역할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성이 다 되셨다면 적용된 내용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쉐어드넷 1이 만들어졌다고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쉐어드넷 1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를 바로 밑에 있는 네트워크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보시죠. 공유의 예라고 되어 있고요. 외부도 역시 예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유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프로젝트, 즉 어드민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이 외부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될 일은 이제 작업 공간을 어드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라는 프로젝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서비스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저희가 서비스를 쓰는데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여러 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러면 별도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분리시킨 다음에 작업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보시면 지금 현재 프로젝트에는 어드민과 서비스 두 개가 있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셔서 별도의 프로젝트 이름, 그 다음에 그 프로젝트 안에 어떤 멤버를 집어넣을 것인지 추가시켜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멤버를 보시면 어드민은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서비스가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면 저희들이 할 일은 이 서비스라는 프로젝트에 어드민을 추가하고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일반 멤버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 메뉴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들은 좀 작업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어드민 권한까지 저희는 부여를 해버리죠. 어드민 권한까지 부여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부분을 보시면 어드민뿐만 아니라 서비스도 보이실 거고요. 서비스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전환이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희는 대부분의 작업은 이 서비스 공간에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제 궁금한 건 여기죠. CLI에서는 그러면 서비스 작업 공간에서의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이거는 파일을 좀 수정을 해서 쓸 수 있어요. 여기는 어드민 오픈RC SH는 작업 공간이 어드민이잖아요. 그거를 서비스를 변경해서 쓰실 수 있고 CP를 하겠습니다. 어드민을 서비스 rc.sh로 수정을 하셔서 어느 부분만 수정하면 될까요? 보시면 계정명하고 패스워드를 바꾸실 필요는 없습니다. 프로젝트, 그 다음에 테넌트 이 두 부분만 서비스로 변경을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부분을 서비스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패스워드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서비스로 전환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고 소스 하신 다음에 서비스 오픈RC SH로 로그인을 하시고 그럼 기존하고 동일하게 오픈했을 때 서비스 리스트를 보시면 똑같은 결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조금은 집어넣어 놓을게요. 좀 느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을 한 부분이니까 제가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색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인스턴스 생성
자, 첫 번째로 해봐야 될 건 인스턴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내용을 보시면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토포로지를 보시면 공유된 외부 네트워크가 보이겠죠. 예, 공유된 외부 네트워크는 보이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라우터라든지 그다음에 뭐 사설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재 없는 상태거든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다가 외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라우터, 네트워크를 구분할 수 있는 라우터가 필요하고, 뭐 사설 네트워크 이렇게 만드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인스턴스를 만들고 외부로 나가도록, 또 외부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싶다면 이 둘을 매핑하기 위한 floating IP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점, 기본적으로 글랜스라는 서비스에서 관리하는 이미지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만들기 위한 노바 서비스가 필요해요. 컴퓨터죠. 네, 그 다음에 네트워크 서비스, 지금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뭐 DHCP라든지 나트라든지 위한 뉴트론이 필요할 거고, 네트워크입니다. 그 다음에 스토리지가 필요하겠죠. 근데 문제는 스토리지는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블록 스토리지를 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블록 스토리지는 신더에서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로컬 스토리지를 쓸 일은 없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저희들은 로컬 스토리지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 스토리지는 신더 어제 저희가 서비스 올렸으니까 신더 이용해서 여기다가 볼륨 보이겠죠? 예, 여기다가 20GB 정도 되는 볼륨 만들 걸로 연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해야 될 건 여기에 이제 연결할 라우터가 필요하겠죠. 서비스 확인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라우터 생성 있습니다. 해요. 이게 좀 무거워가지고 이런 게 없이 나오더라고요. 다시 눌러줘. 계속 들어가네. 뭐지? 여기서 라우터 생성하겠습니다. 불안하니 잠깐만. 나 만들어보죠. SVC R1 이렇게 만들고 네트워크는 쉐어드 네트워크로 라우터 생성하겠습니다. 다행히 만들어지는 데는 문제는 없네요.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는 내부에 있는 사설 네트워크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사설 네트워크는 일반 인스턴스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그 다음에 뭐 외부하고 연결을 위한 베스천을 위한 네트워크, 이렇게 해서 일단 두 개를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바로 만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기 들어가서 만드셔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만들어보죠. 네트워크 생성 들어가셔서 네트워크 이름은 베스천이라고 볼까요?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네, 그리고 서브넷 이름은 베스천 서브넷 1 이렇게 만들고, 네트워크 주소는 17.1.0, 게이트웨이는 17.1.1 사용하시면 되겠죠. 다음. DHCP 풀은 1716의 1.101번부터 1716의 1.199번까지 사용을 하고, DNS는 8000.8.8.8을 생성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만들어 놓고 연결을 할게요. 두 번째는 사설 네트워크를 되겠습니다. 여기는 일반 인스턴스들 배치를 하기 위해서 private 1이라는 이름으로 만들고요. 공유가 필요하면 뭐 공유, 다른 프로젝트에서 연결해서 쓰도록 하고 싶다 그러면 공유하시면 되겠죠. 서브넷 이름도 프라이빗에
서브넷, 이렇게 만들죠. 이름이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 네트워크 주소는 1716에 2.0, 1.0을 쓰고 있으니까 게이트웨이는 2.1 쓰겠습니다. 풀도 1716에 2.101번부터 1716에 2.10번까지 그리고 1.8.8.8 생성. 네, 그러면은 이제 라우터에서 인터페이스를 추가해서 이 두 개의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하도록 하죠. 인터페이스를 추가하고 첫 번째 패스션은 1.1을 연결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패스션에서 게이트웨이 주소를 1716에 1.1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주소는 라우터의 주소가 돼야 되니까 1716에 1로 제출을 하고 하나 더 연결해야 되겠죠. 대시보드를 쓰면 확실히 무겁긴 합니다. 그리고 HTML을 HTTP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불안정한 부분도 되게 많고요. 인터페이스 추가. 그래서 두 번째 남아있는 프라이빗 1은 1716에 2.1 제출을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가 됐다면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 건 인스턴스 생성을 위해서는 필요사항이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먼저 글랜스의 클라우딩 이미지를 등록해야, 물론 AWS를 사용하시면 AWS나 이런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하시면 이런 거 고민하실 필요 없죠. 미리 다 등록되어 있는 이미지를 쓰면 되니까. 그런데 여기는 오픈소스이고요. 저희들이 직접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글랜스의 클라우딩 이미지 등록도 하셔야 되고, 문제는 인스턴스 타입, 즉 플레이버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플레이버 리스트 작성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키페어도 필요하죠. 키페어, 요 작업들을 미리 해두셔야 되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글랜스로 가볼까요? 보시면 관리에 컴퓨터에 이미지 보시면 아무런 지금 등록되는 이미지가 없는 상태잖아요. 자, 이미지를 여기다 등록을 시키겠습니다. 참고로 오픈스택에서 사용할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구글에서 오픈스택 클라우드 이미지 보시면 get 이미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좀 미리 다운받아 놓은 이미지가 좀 있어서 그 이미지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미지 생성 버튼을 누르고 이미지 이름은 우분투입니다. 24.904 이미지인데 그냥 우분투라고 하고요. 파일 선택. 그래서 다운로드. 제이미라는 보시면은 24.04 이미지를 다운받아놨거든요. 색을 하고 포맷은 큐카우트 시작하고 그게 특별히 필요한 건 없으니까 이미지 생성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오픈스택이 기본적으로 1GB 미만은 HTML로 HTTP로 이미지를 등록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1기가를 넘어서게 되면 HTTP로 이미지를 등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명령어로
그래서 오픈스택 이미지 크리에이트를 하셔가지고 등록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등록이 되고 있는 중이네요.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이미지가 다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또 해야 될 건 저희는 플레이버가 필요하죠. 그래서 바로 위에 보시면 플레이버가 있습니다. 플레이버를 클릭하시고 플레이버 생성, 그래서 이름은 M1점 스몰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는 1번으로 하고 CPU는 2개, 메모리는 2048, 여기는 메가바이트 단위니까 2048 하시고 디스크는 20기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 두 번째는 M1점 미디움으로 하죠. 미디움 2번, 아이디는 2번, CPU는 4개, 메모리는 4006 하겠습니다. 디스크는 20으로 할까요? 20으로 하고 이거 생성. 디스크 공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어차피 우리들 마음대로 만들어도 되거든요. 얘는 M2점 미디움으로 하죠. M2점 미디움으로 하고 3번 CPU 4개 406, 디스크 사이즈는 40GB, 얘는 디스크만 좀 늘리겠습니다. 다음은 키페어가 필요하겠죠. 키페어는 각각의 프로젝트에서 활용을 하니까 프로젝트에 가셔서 컴퓨터에 가보시면 키페어가 있습니다. 키페어에 가셔서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키페어 생성. 키페어 이름은 예를 콜라 테스트라고 할까요? 콜라 1이라고 하죠. 콜라 1 키 유형은 저 SSH 접속용이니까 인증서 발행이 아닙니다. SSH 키 선택을 하시고 키페어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면 되고요. 근데 이게 보통 펜 파일을 직접 다운로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화면에서 복사해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속으로 일단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다운로드는 되고요. 이제 이 정도 준비가 되면 인스턴스 생성을 해야 되겠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인스턴스 시작. 첫 번째는 베스천용 인스턴스를 만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나와서 주니까 인스턴스에서 인스턴스 시작.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인스턴스의 이름을 베스천 1이라고 하겠습니다. 넥스트. 이제 부팅 소스가 필요하죠. 새로운 볼륨을 만들 거냐, 이 새로운 볼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신더를 이용해서 기본 로컬 디스크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신더의 디스크를 추가해서 사용할 거냐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건 필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로컬 디스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컬 디스크를. 그래서 지금은 그냥 로컬 디스크만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 해볼 거라서 새로운 볼륨 생성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해보니까 이렇게 해서 새로운 볼륨 생성을 같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처럼 이렇게 스펙이 좋지 않은 노트북에서 테스트하는 경우에는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아니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미지로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아래 보시면 우분투 있네요. 우분투 선택을 하시고요. 넥스트. 다음은 플레이버 선택하셔야 되겠죠. 많이 좋은 고사양의 스펙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스몰로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어느 네트워크에 연결할 거냐? 저희들은 베스천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스천에 네트워크 포트 보안그룹. 제가 깜빡하고 보안그룹을 안 만들었네요. 일단 보안그룹은 변경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이제 디폴트를 다른 거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좀
걸리지 않으니까 그냥 얼른 만들어버리죠. 그냥 미리 급박하고 들어가고 하겠습니다. Tell me how your day went sideways. I don't mind the rant, so the lightweight stuff. Forget the highlight reel, get me the blueprint. 베스천용과 웹서버용, 그다음에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은 DB용 이렇게 해서 한 3가지 정도 만들어볼게요. 원그룹 바꾸겠습니다. 네트워크에서 프로젝트의 네트워크에 원그룹 규칙 관리. 잠깐만, 디폴트의 규칙이죠. 네, 원그룹 생성. 첫 번째는 베스천용이니까 그냥 베스천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성을 하시고, 베스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SSH를 열어둬야 되겠죠.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SSH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오류가 좀 있는 것 같네요.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명령어로 추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없다면 사실 여기에 규칙 추가를 했을 때 배송하고 규칙이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ICMP를 하겠다 규칙을 하면, 근데 호라이즌에서는 잘 안 되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걸 명령어로 좀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미널을 먼저 열고요. 화면을 열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스택 원그룹이 어떤 게 있는지부터 먼저 확인하셔야 되겠죠. 시큐리티 그룹 리스트를 먼저 한번 보죠. 보면 디폴트가 있고 베스천이 지금 서비스 프로젝트 내에서 만든 툴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베스천이 만들어져야겠고요. 여기다 이제 저희는 추가적으로 룰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혹시 정상적으로 대시보드에서 잘 구현이 되신 분들은 대시보드를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저처럼 문제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간단한 명령어로 추가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오픈스택 시큐리티 그룹에 대해서 저희들은 룰을 추가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룰을 create, 항상 뭐 만들 때 오픈스택에서는 무엇을 만들 거냐, 뭐 서버를 만들겠다, 인스턴스를 만들겠다, 뭐 서버 create, 뭐 create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다음은 프로토콜 지정을 하셔야 되겠죠. 프로토 2. 22번을 허용해야 되니까 TCP 22번 허용이나 포트 TCP로 하시면 되고, 다음 데스티네이션 포트는 몇 번이냐? 22번이다. 어떤 베스, 어떤 보안그룹 이름이냐? 세션 추가를 하시게 되면 22번 포트를 허용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 추가가 됐고요. 추가적으로 이거 그냥 정말 테스트를 위해서 웹서버를 한번 만들어 놓고 외부에서 접근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어서, 실제 베스천이라면 그럴 일은 없긴 하겠지만 저희들은 80번 한번 열어볼게요. 물론 혹시 또 이 베스천에다가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이런 거 구성을 한다면 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포트들을 추가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히 베스천에다 웹서버를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볼 거라서 80도 열어주겠습니다. 그러면 TCP 22번 SSH하고 80번 웹서버 포트 2개를 열었고, 네, 추가적으로 ICMP 열겠습니다. 그럼 ICMP 같은 경우에는 프로토콜에서 ICMP라고 넣어주시면 돼요. 써놓고 할게요. 결국은 이거는 빼놓고 할게요.
it direct. Baby, tell me what's heavy. We've been pushing so long. That don't mean that we ready. 이제 일단 만들어 놓겠습니다. Don't leave me 이 hanging. 대시보드에서 확인을 한번 볼까요? You know what you mean to me. You know what you mean to 네. me. I slipped once and you called for a change. I'm trying to prove I won't do it the same. 네, 베스트쇼야 규칙 관리해야죠. Pause, no playback. If you can't forgive, then just say that we crashed. 뭐 원하는 대로 22번, 80번 마이셴피 열려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진짜 만들게요. 네, 서스에 가서 시작. 서스 이름은 깔끔한 것처럼 베스트원 원로 하고 새로운 볼륨 생성 아니요 두 스몰로 네트워크는 베스트원 다음은 보안 그룹 이제는 베스트원 바꿨습니다. 키페어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폴라1 하시면 되고 넥스트 넘어가시면 구성이 있는데 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가 처음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혹시 실행하고 싶은 스크립트가 있냐 그러면은 여기다 작성해서 넣으시면 자동으로 스크립트가 동작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웹서버 설치하기로 했었으니까 자동으로 웹서버가 그냥 설치가 되도록 하기 위한 스크립트를 간단히 한번 해볼까요? 빈배시로 하면 되니까 빈배시 하시고 인터넷이 되는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참고로 지금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쉐어드넷 1은 우리 테스트 환경에서는 사실 나트 인터페이스에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 외부로 동적 PLT를 통해서 외부로 나가는 것 지금 현재 가능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들어오는 건 안 되죠, 인스턴스로. 네, 인터넷으로 나가는 건 가능하니까 인터넷이 되면은 자동으로 엔진X 설치가 되게끔 해보죠. 와일로 해볼까요? 와일로 그냥 계속 그냥 반복을 돌리고 핑을 한번 보내서 그리고 핑을 한번 해보자. 한 3번 정도 핑이 되면서 만약에 결과값이 0과 같다면 인터넷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만약에 정상적으로 된다면 수도 이용해서 apt 업데이트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수를 해서 apt 인스톨 엔진X 된다는 페이지도 만약에 만들어보고 싶다 이용해서 센터 위에는 테스트 페이지라고 써놓을게요. 테스트 페이지 센터 해놓고 T AR HTML 인덱스샵 HTM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거 확인을 해봤더니 인터넷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슬립을 하죠. 한 3초 정도 멈췄다가 다시 올라가서 핑 보내서 인터넷 되면은 뭐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면은 슬립을 하고 대신 만약에 정상적으로 인터넷이 되면 이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는 반복을 끝내야 되니까 벗어나야 되겠죠. 브레이크 걸겠습니다. 여기다가 추가를 해볼까요? 수업으로 다 들어가니까 자동으로 실행하는 스크립트 이렇게 하시면은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죠? 예,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생성을 한번 눌러보죠.
제 노트북이 지금 좀 무거워가지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한데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저희가 이제 플러팅할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되는지 웹페이지가 정상적으로 보이는지 SSH로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ft your text on red, but I'm